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있고 대만 침공설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헝다그룹과 판타지아그룹에 이어서 카이저그룹 홀딩스, 차이나 아오이앙그룹, 에자일그룹 홀딩스, 로간그룹이 부도위기에 몰렸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80%가 주택 판매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임박한 전쟁에 대한 추측이 파다합니다. 심지어는 국영매체가 전쟁 소문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붕괴의 정치적 파장을 대만 침공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아침 대만을 침공하는 인민해방군이 뉴스 화면을 장식할 수 있습니다. 미군이 훈련시킨 대만군이 해안에서 인민해방군의 교두보 확보를 막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멀리서는 기관총 소리가 들립니다. 이미 대만 상공과 해역은 인민해방군이 장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참전할 수 있을까요? 미 해군이 대만 해역을 봉쇄해서 보급을 차단하면 대만 해변에 확보한 인민해방군의 교두보는 무너지겠지만 중공이 개발한 극초음속 함선 요격 미사일은 미국의 항모선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급망 붕괴와 치솟는 원유 가격 때문에 미국의 참전은 쉽지 않을 것이고 참전을 위한 콘센서스를 형성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DC에서 대만 방어를 위한 정치적 시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조시 하월리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대만에 30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대만 무장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30억 달러는 대만이 상응하는 자금, 매칭 펀드를 투자하고 군사 예산을 늘리고 국방개혁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만은 2022년에 168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발표했는데 이는 대만 GDP의 2.1%로 미국이 매년 군사비로 지출하는 GDP의 3.5%와 비교됩니다.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은 국방 예산을 GDP의 3%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허얼리의 법안은 대만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려는 중국에 대한 강경파의 최신 법안입니다. 하원과 상원의 공화당은 대만 침공 방지법, 타이완 인베이전 프리벤션 액트를 도입했는데 이는 중국의 침략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에게 대만을 방어할 수 있는 전쟁 권한을 부여합니다. 일부 민주당원은 핵전쟁의 명백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디어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중공이 대만 접수에 필요하고 충분한 군사력을 형성하고 있으나 앞으로 2년 안에 중공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맞은 시진핑은 대만 침공이 불가피합니다. 시진핑의 인민해방군의 대만 침공이 불가피한 것은 무엇보다도 GDP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가계재산의 거의 전부 78%가 들어가 있는 부동산 부문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중국 고위험 고수익 채권 정크본드의 수익률이 목요일 21%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국의 25위 부동산 개발업체 카이자그룹 홀딩스가 발행한 자산관리 상품 WNP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부문의 전염병 소용돌이가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고 있어 부채에 시달리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상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선전에 기반을 둔 이 개발업체는 성명에서 신용등급 강등과 부동산 시장의 혹독한 환경으로 인해 유례없는 유동성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채권 시장에서 업계 최대 차입 업체 중의 하나이며 약 1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지닌 카이자의 홍콩 상장 주식은 목요일 15% 이상 급락하여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의 주식은 지난달에 거의 50%나 하락했습니다. 카이자 주식의 하락 추세선입니다. 한편 중국의 정크본드 수익률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개발업체들의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차이나 아오유앙그룹은 7% 이상, 에자일그룹 홀딩스는 4.7%, 로간그룹은 3.6% 하락했습니다. 영국의 신용평가사 피치는 목요일 아오유앙의 신용등급을 정크 영역으로 더 깊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항생 본토 부동산 지수는 2.5% 하락했으나 9월 저점을 상회했습니다. 헝다와 마찬가지로 카이자는 자산 매각 속도를 높이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이저의 문제는 최근 몇 주 동안 1년의 역의 채무 불이행, 신용등급 강등, 개발업체 주식 및 채권 매도 등과 함께 중국 부동산 부문의 유동성 위기 심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한편 현재 지급 여력에 대한 공포와 이로 인한 혼란 속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은 계속 폐쇄되고 있고 이번 주 초에 중국의 상위 100대 개발업체의 신규 판매가 10월 초에 비해 무려 32% 하락했습니다. 9월에도 비슷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개발업체의 80% 이상의 부동산 판매가 전년 대비 감소했고 44개의 개발업체는 30% 이상의 하락을 기록했으며 37개의 개발업체는 월간 및 전년 대비 주택 판매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주택시장이 더 냉각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4분기에도 개발업자 판매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카이저는 소규모 개발업체이지만 내년에 지불해야 할 가장 많은 역의 부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헝다와 비슷합니다. 카이저는 향후 12개월 동안 약 32억 달러의 역의 선순위 채권이 만기 도래하고 4억 달러 가치의 차기 만기는 12월 7일에 도래합니다. 북경이 도와줄 것 같지 않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선전 규제 당국이 금요일에 회의를 열어 카이저와 디폴트 상태인 판타지아의 유동성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인이 보도했습니다. 카이저의 고위 경영진은 목요일 자산관리 상품 투자자들과 회의에서 카이저가 총 127억 9천만 위안, 약 20억 달러의 원금과 이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나 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덧붙였습니다. 헝다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카이저와 같은 소규모 개발업체들도 고수익을 미끼로 자산관리 상품을 발행했고 이것은 북경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그림자 금융 관행인데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헝다는 지난 5년 동안 1천억 위안에 달하는 자산관리 상품을 발행했고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돈을 절대 돌려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 여러 도시의 투자자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헝다는 지난주에 두 번째로 디폴트를 간신히 피했으나 10월 11일에 만기 도래한 1억 4,800만 달러 이상의 채권에 대한 지불을 하지 못했고 채권의 최종 지불 유예일은 11월 10일입니다. 대중의 분노를 예상한 로이터는 카이저 파이낸스의 본사가 목요일 아침에 거의 비어 있었고 건물 밖에는 경찰차가 몇 대 배치되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작은 개발업체 양고그룹은 자산담보부 증권에 대한 원금 지급을 연장하기 위해서 중국 투자자들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샹하이 시마오는 금요일부터 7개의 상하이 상장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동성 위기 전염에 대한 우려가 목요일에 영내 시장에서 다른 중국 개발자 채권의 대량 매도를 촉발했습니다. 유조우 그룹과 시마오 그룹의 영내 채권이 20% 이상 급락하면서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론샤인 차이나 홀딩스, 젠로 프로퍼티스 그룹 그리고 광주 RNF의 달러 채권이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중국은 11월까지 약 20억 달러의 영내 및 역의 채권 상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경제 성장의 동력인 중국의 5조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 부문의 악화되는 건강은 높은 부채 수준을 줄이고 고통스러운 구조개혁을 추진하려는 중국의 결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진핑은 사실상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를 천명하여 이러한 구조개혁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부동산 붕괴로 인한 정치적 파멸을 막으려면 대만 침공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임박한 전쟁에 대한 추측이 파다합니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인터넷 루머의 확산은 중국 국영 방송사들에 의해서 부채질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식량과 물품을 비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에서 최근 며칠간 대만의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떠들썩했는데 이는 중국이 시민들에게 식량을 비축하라고 요구하고 중국이 예비군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메시지로 인해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사태가 대만인들이 생존 물품을 사재기 하고 있다고 중국 국영방송이 보도한 이후에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63세의 인민해방군 장성이 반드시 대만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것이라고 노래하는 동영상이 1억 3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붕괴로 인한 인민의 반발을 억제하는데
대만 침공이 특효약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